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라는 미중유의 대환난 속에서 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G7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는 우리나라를 방역 선도국에서 면역 선도국으로 또 백신 생산 허브국으로서의 평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변화될 세상을 우리나라와 함께 논의하며 우리나라의 여러 기술 협력 그리고 전 세계적인 방역과 면역의 협력을 각각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부겸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좀 늦었지만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권 5년 차인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남은 임기내에 이행할 수 있는 것, 그런 공약, 그런 일에 더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혹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전히 지금 최고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과의 싸움을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제가 이제 회복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복이라는 게 결국은 또 소위 K자형 회복, 이른바 형편이 좋은 쪽 또 대기업한테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자영업자 또 일반 서민들, 국민들은 여러 가지 힘들어합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인 포용을 해서 이 회복을 할 건가가 저희들한테 주어진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화두 중에 하나는 공정 또 공평의 이념인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의 그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네, 국민은 단순한 평등이 아닌 실질적인 공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는 정부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 화면에 나온 그림처럼 디딤 상자를 제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대한민국이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공정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정에 대한 열망은 더 커졌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도 또 경제적인 조건 등등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 특히 거대 언론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께 거대 언론이 누리는 특권, 첫째, 공정위 조사에서 누리는 행정적인 특권, 두 번째, 수사 절차에서 누리는 사법에 있어서의 특권, 셋째, 정부 광고비 수주에서 누리는 경제적인 특권을 말씀드리고 이를 꼭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총리님, 우선 2020년 7월 한 시민단체가 조선일보를 공정위에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은 조선일보 사주가 그 이익을 위해서 자회사인 조선 IS에게 손실을 강요했고 그 지시를 불이행한 조선 IS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 보복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이 고발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총리는 이 사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장 조사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공정위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의원실 조사에서도 공정위는 2020년 11월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로 약 7개월 동안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는 사실 2020년 2월, 3월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2020년 11월 소명 자료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짐작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모든 그런 부담을 해당 공무원들이
얘기하면 다 지울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은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 건은 내부 고발자의 진술도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서 조사 자체가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넘보기 힘든 언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지지 않는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총리님, 또 다른 사안도 있습니다. ABC 협회와 조선일보 신문부수 조작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조작 사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그 ABC 측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의원님들이 고발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리님 화면을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보이시죠? 예. 예, 그 내용 그대로 신문이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서 광고를 유인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우리 정부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총리님, 새 신문들이 동남아 등지에 포장지로 수출되면서 또 국내에서는 계란판 제조 공장에 팔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언론을 통해서 그 보도를 보긴 했습니다. 예. 네, 정부가 언론사에 국민 세금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문에 실린 정부 광고를 구독자가 본다는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그런 신문들이 독자에게 가지 않고 동남아 등지로 수출되고 국내에서는 계란판으로 제조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보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뭐 이것도 아직까지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서 제가 뭐라고 명료하게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데 결과적으로 유가부수 자체를 네. 뭐 예를 들면 허위로 공시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분명히 신문고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답답한 것은 많은 언론 그리고 내부 제보자 또 관련 동영상이 증거로 있는데 아직 공정위가 이에 대한 1차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공정위는 1차 조사에 대한 독점권 또 전속적 고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의원님 이건 돌아가면 바로 네. 공정위에다가 좀 그런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처리 절차를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일 모레 사흘째 공정위원장이 국회 출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의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화면을 보시면 채널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실패했다는 기사와 또 전 법무부 장관님 아들 자택 사무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관님, 그 현직 장관의 아들 사무실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이 채널 A라는 민간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를 하지 못한 것은 참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정당한 법 집행이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지장받거나 또는 방해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님, 그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3월 18일 조선일보와 ABC 협회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장관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고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112만 부의 신문이 유료 부수인지 여부는 그 신문 대금이 입금된 계좌를 들여다보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간단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요. 아직도 입금 계좌를 조사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예, 의원님께서 또 질의도 하시고 해서 저도 확인을 좀 해보니까요. 고발장이 접수된 게 3월이고 네. 또 관계자 조사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 제출이 좀 늦어져서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 신문 대금이 들어온 계좌에 대해서 하루빨리 그럼 진실 파악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합당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그 수사기관이 역시 공정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없고 사법 체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정부와 수사기관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정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드린 대로 아무튼 정당한 법 집행 또 필요한 수사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안 되거나 또는 지장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향후 이 수사 인력 보강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도 가능하면 어떻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총리님, 아까 ABC협회 유가부수 조작 사건 이후에도 예. 아직 해당 신문에 정부 광고비가 집행되고 있나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아직까지 뭐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정부란 그냥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네, 총리님 화면을 봐주시면 2021년도에도 ABC협회가 또 신문 부수 공사를 내놓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올해도 조선일보 같은 경우 106만 부를 발행하고 그 중에 100만 부가 대금을 내고 보는 유료 부수라는 것입니다. 믿기시나요? 제가 뭐 언론사까지 판단하기는 예. 총리님, 제가 이 2021년도 ABC협회 부수 공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2020년도에는 월 평균 신문지 수출량이 1359톤에서 2021년도에는 1428톤으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신문용지 품목으로 수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새 신문들은 양은 늘어나는데 유가부수율이 아직도 94%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고 이 부수공사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조금 의원님, 요건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도 개선을 하기는커녕 계속 과거 불법을 이어나가면서 수사기관이나 공정위 조사도 받지 않는 거야말로 거대 보수 언론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총리님 확실하고 공정한 그런 수사 절차를 또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언론들도 이런 투명성,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어떤 큰 흐름 앞에서 언론도 뭔가 자체 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뭐 어떤 정권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늘 좀 이렇게 요청을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 공정함의 기대 수준이 우리 정부에게로도 계속 국민들의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LH 부동산 투기와 정관예우 문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관예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LH의 정관예우. 구체적으로 지금 뭐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만 어쨌든 국민들께 전 낯을 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여러 가지의 형태의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예. 네. LH의 고위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체에 취업해서 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요. 총리님, 지금 국토부라든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역시 정관예우를 받는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규모가 조 단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신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 특히 뭐 조달청 산하 협회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2020년 건설기술 용역 발주 금액 거의 5조 중에서 상위 20개 업체가 40%를 수주했습니다. 모두 정관 184명을 영입한 곳입니다. 국토부가 최근 2년간 계약 체결한 건설 기술 용역 모두 38개 사업 중에서 국토부 정관을 영입한 업체가 모두 수주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6개 사업 중에서 26개 사업 모두 정관 영입 업체가 모두 수주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예, 뭐 보고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국민들한테 낯을 들 수 없네요. 예. 네. 그리고 총리님, 저희 조달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달청이 올해 조달 사업에 쓰고 있는 사업 예산이 74조이고요. 중소기업과의 계약 실적만 한 37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대표적인 스탁 기관이 사단법인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와 사단법인 정부조달 마스협회입니다. 총리님, 이 두 협회에 대해서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뭐 설명할 정도는 아니어도 어떤 취지에서 만든 기관이고 그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사무를 갖다가 예, 민간 사단법인에게 부탁을 해서 예, 좀 전문적인 영역 지식을 갖다가 좀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요. 예. 총리님, 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우선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억이라도 수의 계약이 가능하죠. 예. 이 협회에 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중소기업 업체들이 하고 있을 거라 능히 짐작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총리님, 근데 이 두 스탁 기관의 현재 상근 임원 4명 모두가 조달청 출신입니다. 심지어 현재 정부조달 우수제품협회의 경우 상근 부회장이 전직 조달청 차장입니다. 자, 총리님 화면을 봐주실까요? 지난 10년간 이 두 협회에 취업한 전직 조달청 직원 명단입니다. 주요 임원 자리는 조달청 출신이 대를 이어서 취업을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인터뷰한 전직 조달청 직원은 그 자리들은 조달청 무기라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본 의원실에서 지난 수개월간 두 협회의 전횡과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차마 여기서는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난감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선 두 기관의 조달청 전직 공무원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고요. 또 이러한저러한 친분을 갖고 신생 중소기업의 진입을 막는 등 공정을 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부끄럽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제도가 있더라도 지금도 이분들도 사실상 공직 취업 제한 여러 가지 규정들은 현실적으로는 다 피해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이런 일이 쭉 참 이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허점들 또 그런 문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조달청한테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결국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 서클 안에 들어온 중소기업한테만 혜택을 나누는 이 부분 개선 방안을 조달청한테 만들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네, 물론 이 사단법인 정부조달 마스협회는 이명박 정권 때 2010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때부터 부패의 고리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리님, 이 구조가 마치 그 전직 언론인 출신들로 이루어진 ABC협회의 그런 부수 조작, 광고비, 정부 광고비 편취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일종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신규 시장을 진입하거나 세상에 나오는 이 젊은이들로부터 저희들이 바로 분노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저도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투명성에 대한 기대와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제도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제가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모두 국가의 사무를 민간 사단법인에게 위탁을 했더니 민간 사단법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어서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행정부 내에 이런 형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리님, 한편 그 개혁 방안도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정부의 투명한 공개, 선의의 경쟁인데요. 경기도가 조달청의 독점 구조를 좀 그런 해결하고 경기도형 조달 체계를 제안한 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예,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SNS를 통해서 그 한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예. 네, 총리님, 소수의 특권층이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구조를 끊어주시고 공정한 사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이런 편법과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걸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 또 다음 정부 이어가더라도 누구든지 이렇게 국민을 속이거나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게 용납될 수 없던 풍토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성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세요. 네. 다음은 김홍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